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봅니다. 온더스포츠. 안녕하세요. 온더스포츠의 김태범입니다. 2012년도에 보내드리는 온더스포츠 마지막 방송 8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온더스포츠 8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오늘 27일이고요. 대미를 장식하는 저희 원더스포츠의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오종석, 양효석 그리고 박힘찬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김민정 씨가 감기 몸살로 참석을 하지 못했고 쾌유를 바라면서 저희 오늘 남자 넷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크게 큰 이슈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쵸. 축구 박싱데이 빼고는 네. 챔스 조별 추첨도 있었고 네. 그런 이슈들 빼고는 특히 뭐 귀에 들어오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있었잖아요. 구자철 리베리한테 맞은 거. 뺨 때린 사건. 뺨 맞은 사건. 그러네요. 뺨 맞은 사건. 오늘 보니까 네. 구자철이 벼르고 있다고 네. 그러던데요. 리베리가 국내 팬들한테 이미지가 예전에 좀 어땠나요? 글쎄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국가대표에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쵸. 호감 가는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에 같은 팀 로벤을 하프타임 때 한 대 치고 나와서 로벤이 눈이 시퍼렇게 멍든 상태로 경기를 하던 걸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잘 때리는 선수구나. 아, 리베리 과거에도 그런 일이 네. 있었군요. 뮌헨에서 팀 동료 로벤에 패스를 안 준다고. 로벤은 하프타임 때- 호감인데. 네, 로벤은 호감인데 리베리는 좀 그렇네요. 그렇군요. 구자철 선수의 한 성깔 이번에 보여주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온더스포츠는 뭘 좀 다룰까 의논을 좀 해보다가 결론은 이렇게 났더라고요. 축구 간략하게 좀 몇 가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요리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죠? 뭐 다들 어디서다 TV를 틀면 라디오 틀면 하는 것들이잖아요. 송년 특집. 네. 네. 한 해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뭐 유명한 것들은 모두 다 아실 테니까 그거를 포함을 해서 또 여기 각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들, 어떤 이슈들이 제일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네.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스포츠 이슈, 사건, 장면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그럼 먼저 축구 이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0일이었는데요.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16강 대진 추첨이 있었습니다. 이 대진 추첨도 꽤 많은 시청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건데 저희가 지난 회에 그렇게 바랬던 매치도 성사가 됐어요. 그쵸. 네. 말하는 호날두 대로 매치. 되네요. 호날두 매치가. 호날두 됐죠. 매치. 네. 그래서 오늘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16강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만났습니다. 기대됩니다. 제일 재미있는 지금 매치로 주목을 끌고 있더라고요. 어떤 게 좀 포인트를 잡고 보면 재밌을까요? 아무래도 호날두 관련돼서 최근에 뭐 맨유 이적설도 살짝 나돌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맨유가 요즘에 레알 마드리드가 요즘에 또 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잖아요. 네. 무리뉴 경질설도 있고 호날두 이적설도 돌고 있으면서 그런 와중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이기는 쪽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지 않을까 그러는 게 기대가 됩니다. 호날두가 이번 16강 두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상당히 흥미롭고 저는 감독들 대결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감독들 설전도 기대되는 게 네. 첼시 무리뉴 감독이 첼시 시절에 때 퍼거슨 감독하고 좀 말다툼 뭐 이런 오고 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16강 앞두고 그런 재밌는 언성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그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사실 언론들이 두 감독을 마치 라이벌인 양 이렇게 대결 구도로 좀 몰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만큼 하니까 무리뉴 감독도 예. 제가 듣기로는 또 의외로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 맨유 감독이 그 퍼거슨하고
첼시 무링뉴하고 예전에 굉장한 라이벌이었고 그런 와중에 뭐 설전도 하긴 했는데 또 의외로 퍼거슨이 무링뉴를 굉장히 좀 아낀다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퍼거슨이 물러나면 무리뉴가 이어받을 거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파다하게 이어져 그렇죠. 왔던 사실이고. 예.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뭐 레알 무링뉴가 의도적으로 레알에서 사퇴를 하고 맨유를 노린다는 얘기도 막 흘러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땐 퍼거슨이 너무 네, 아직 멀었는데. 아직까지도 벌써 퍼거슨의 은퇴설이 10년째 지금 계속되고 그쵸. 있는데 저는 퍼거슨은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 몸에 이상이 오지 않는 한. 이 두 감독 역대 대결을 보니까 무리뉴 감독이 더 우세해요. 5승 3무 1패. 양 감독의 맞대결에서는 무리뉴가 앞섭니다. 그리고 특히 2003년, 2004년 챔피언스 리그 때 16강에서 포르투하고 메뉴하고 만나는데 이때 아, 맞죠. 무리뉴가 퍼거슨을 이기고 그쵸. 올라가서 결국 포르투가 우승을 차지했던 맞습니다. 기억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를 계기로 첼시로 이적. 그렇죠. 한 거잖아요. 예. 자, 아무튼 이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두 경기는 놓치지 말고 꼭 챙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바로 해봤습니다. 그 다음 다른 매치들 중에서 어떤 게 좀 기대가 되세요? 네, 생각보다 많이 뭔가 이슈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날 미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아스날이 워낙에 하락세잖아요. 그래서 미넨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예. 저는 아스날하고 바르셀로나랑 붙었으면 했는데 그쵸. 그 악연의 예. 그렇죠. 왜냐 두 약간 팀이 크로스가 올라가다 보면 돼버렸네. 또 만나지 않을까 예. 또 싶습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우크라이나의 샤흐타르하고 만나게 됐어요. 근데 도르트문트가 사실 죽음의 조에서 1위를 차지하고 그쵸.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아약스를 뚫고 나왔는데 16강 상대는 샤흐타르. 오히려 이 16강이 더 쉬운 것 같아요. 힘겹게 올라왔으니까 좀 쉬었다 가라 이런 보상인가? 의미인 것 같아요. 아, 도르트문트의 무난한 행보가 좀 많이 예상이 되고 있던데요. 갈라타사라이 그리고 샬케 공사가 붙게 됐고 셀틱과 유벤투스의 대결, 발렌시아와 파리 생제르맹의 격돌, 마지막으로 말라가와 포르투가 만나는 16강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2월 12일부터 16강전이 시작이 되네요. 아직 멀었네. 그쵸. 많이 두 달이 남았네요. 네. 예. 이번에는 결승전이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팀들이 지금 누가 있나? 많이 아스날. 떨어졌는데 메뉴하고 아스날, 두 예. 팀밖에 없죠. 네. 첼시도 떨어졌고 그쵸. 맨시티도 떨어졌으니까 이 두 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유로파리그도 32강 추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같이 같은 날. 관심이 없어. 예, 여기도 뭐 많은 팀들이 있는데 유로파리그도 2월 14일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1월에 전략 보강들을 다 하니까 팀들마다 이적 시장 열리겠죠? 그쵸? 예. 그거 보면서 어떻게 되겠다 예측을 그때 이후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인 라운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면 항상 다가오는 게 있어요. 바로 EPL 박싱데이. 오늘이 목요일인데 27일입니다. 어제 밤에 이제 박싱데이 경기가 있었죠. 네. 죄송한데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박싱데이가 뭘 뜻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가지고. 박싱데이 뜻이요? 네. 박싱! 복싱인가? 복싱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박싱의 박스가 BOX. 네, BOX 상자 그 박스더라고요. 상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되면 네. 이게 막 선물 꾸러미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에 흥해서 이 마지막 주에 우리 그 축구 경기도 한꺼번에 많이 몰립니다. 또 그런 어떤 풍성한 경기들, 어떤 네, 정말 같은 선물과 날, 같은 경기들, 같은 날 그런 동시간대에 의미라고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열리니까. 예,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경기다. 그런 아주 네. 풍성한 박스, 경기 박스 그런 의미로 전 알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좋을 텐데 선수들은 정말 힘들겠네요. 죽어나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쵸. 3-4경기씩 뛴다던데. 네. 지난 주말에 정규리그 있었고 어제 밤에 했죠. 이번 토요일, 주말에 일요일에 또 합니다. 또 있죠. 네. 죽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쿼드가 약한 팀들은 많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어제 경기에서도 좀 나온 것 같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어느 경기부터 좀 볼까요? 어제 기성용 선수 풀타임 선발로 활약을 했죠. 스완지와 레딩의 경기 결국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기성용 선수 어제 골 넣을 뻔했던 장면도 있었어요. 보셨나요? 저도 아무도 못 네. 봤군요. 잘 찼는데 골키퍼 바로 앞으로 가는 바람에 첫 골은 또 다음으로 미뤄졌고, 스완지가 최근에 4게임째 승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2무 2패. 물론 뭐 메뉴하고 무승부도 있었고 했지만 9위 유지를 했습니다. 레딩은 최근에 7연패였는데 겨우 1점을 8게임 만에 승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QPR을 제치고 다시 19위로 올라섰습니다. QPR 얘기가 또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졌죠. 웨스트 브롬리치하고 대결이었는데 2대 1로 졌어요. 홈 경기에서. 레드넵 2연패 빠졌습니다. 감독 효과도 벌써 떨어지네. 지난번에 힘찬 PD가 마지막 퍼즐은 레드넵이었다, 감독이었다 그게 했는데 벌써 약발이 다 된 거 아니냐 그 이런 얘기 나오고 효과가 있어요. 한 경기만 있었네요. 1승을 했습니다만 바로 다시 2연패. 그러면서 20위 최하위로 내려갔습니다. 한층 강등권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18위 위건과의 승점 차가 5점 차고요. 17위 사우스햄튼과는 6점 차. 이번에 19라운드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딱 절반이 끝난 거예요. 근데 갈 길이 태산이구나. 예.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가장 또 재밌었던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뉴캐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극장이 펼쳐졌다고. 네, 4대3 난타전이 펼쳐졌는데, 올 시즌 메뉴의 그 승리 공식 그대로 좀 나오지 않았나. 반전 아니면 안 한다. 네. 거의 역전승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신기한 게 이번에도 치차리토가 또 결승골을 터뜨렸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올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치차리토가 역전 결승골 같은 넣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루니하고 반페르시한테 밀려서 선발은 못하고 있어도 예전에 솔샤르 같이 슈퍼 서브 같은 느낌? 정말 조커 역할 제대로. 되게 골 순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결정적일 때 한 방을 터뜨려주는. 근데 정작 본인은 선발을 원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 위치에 또 만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왜냐면은 퍼거슨이 그만큼 이제 그런 쪽으로 신뢰를 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어리니까요. 또 지금 네임밸류나 이런 거에 밀려서 그렇지 실력만큼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3대 2로 뒤지다가 반페르시의 동점골, 그리고 후반전 막판에 치차리토의 역전골로 4대 3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맨시티가 이번 라운드에서 졌어요. 썬더랜드에게 잡혀서 지금 맨시티 승점 차이가 7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작년 이번 때쯤에도 지동원 선수 때문에 네. NCT가 한번 선더랜드한테 발목 잡힌 적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예. 예, 이번에도 똑같이 그랬네요. 그래서 사실 지난 18라운드 때 맨유가 수완지와 비겼기 때문에 승점 차이가 좀 좁혀졌었는데 다시 3일 만에 더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1, 2위 간에 지금 승점 차가 조금 벌어졌다는 점이 좀 아쉽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라운드가 끝났고 이번 주 주말에 반환점을 돌아서 20라운드에 들어갑니다. 후반기 어떤 점들 좀 기대하고 계신가요? 근데 작년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그 정도 승점 차이가 났었는데 네. 막판에 맨시티가 무섭게 따라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후반기에도 이제 맨시티하고 맨유 경기가 있지 않나요? 한번 있죠. 있죠. 예. 아마 그 경기가 이제 또 지난번과 같이 우승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반기에는 박지성 선수가 좀 구세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니면 이따가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네. 2013년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거는 QPR에서의 박지성 부활입니다. 좀 강등권을 탈출해야 하는 미션이 걸린 상황까지 도달하게 됐는데 네. 거기에서 아직 정작 이적으로 데려온 이적생들의 활약은 거의 없다시피 했었잖아요. 박지성 선수뿐만 아니라 그라네로 선수도 그렇고, 예, 세자르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1월 어차피 이적 시장에서 전력 보강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팀 꼬라지는 그게 아니라서 네.
걱정이 되고요. 네.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수완지가 꽤 잘하잖아요. 예. 과연 수완지가 몇 위까지 저도 최종 스코어가 유로파리그를 갈 수 네. 있겠는가? 최소한 그 점이 저도 8위 궁금하긴 해요. 이내는 들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볼트는 뭐 하고 있나요? 볼트는 지금 네. 이청용 선수 이적설이 이적설이 있었잖아요. 요즘 나오고 있죠. 네. 스토크? 그쵸. 예. 남자의 팀. 겨울에 이청용 선수가 과연 예, 이적 시장 탈출할 1월 수 이적 시장 있을지. 지켜볼 유일한 포인트가 아닌가. 예. 아무튼 뭐 다음 주부터 1월 되면 아주 피 튀기는 뉴스들이 하루하루 등장할 것 같으니까 재밌게 우린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축구 이슈를 먼저 좀 살펴봤고요. 바로 오늘의 메인 DC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스포츠 팟캐스트 온더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더 스포츠 8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눌 얘기가 오늘 제일 중요한 거리들인데요. 항상 연말 되면 다들 시상식이다 뭐다 정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시상식은 뭐 할 수가 없고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올 한 해 가장 자신들에게 기억에 남는 크게 와닿았던 스포츠 이슈, 사건, 장면들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각자 인원수대로 생각들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올해 글쎄 뭐 올림픽도 있었고요. 그쵸. 큰 이벤트들도 꽤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까 축구 얘기하는 도중에 손님들이 좀 오셨어요. 이분들 누굽니까? 같이 태범 아나운서하고 같이 저하고 작년에 그리고 올 초까지 뭐 여기저기 지방을 다니며 중계 방송을 같이 했던 예, 친구들인데요. 예. 예, 오랜만에 연말이고 해서 예 놀러 왔네요. 어디 아. 시간이 남나? 반갑습니다. 일단 한 명씩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임형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수학과 방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광운대 모임이구만 이거. 예. 아, 이 두 분 저도 기억이 납니다. 개고생을 같이 하고 왔기 때문에. 정말 힘든 네. 타이밍 때 했던 독도를 같이 친구들이네요. 갔다고 그러던데 아, 독도는 왜 저희 간 거예요? 우석 씨하고는 독도를 한번 가서 그 세계 최초죠. 그쵸. 세계 최초 스포츠 생중계를 하고 왔고요. 농구 대회였는데. 그래서 개고생을 하고 왔던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독도에서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완전 땅바닥에 맨 땅에 헤딩 이런 거구나. 헤딩을 했죠. 네. 그런 것을 함께해서 추억이 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현균 씨도 추위와의 전쟁. 그렇죠. 아, 동계체전이었죠? 예. 전주 함께 내려갔다 왔죠. 전주에서 거의 일주일을 함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주는 좀 나왔던 게 맛있는 게 많았어요. 맞아요. 아, 근데 차라리 굽는 게 낫지. 너무 추웠어요. 그 빙상장이 그렇게 춥구나라는 거를 그때 저도 처음 알았었어요. 예. 좀 반가운 얼굴들이 오셨고 오늘 이 주제 다들 앞서 들으셨겠지만 이 두 분이 또 어떤 얘기를 쏟아낼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종석 씨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한 해 동안 가장 와닿았던 이슈는 뭔가요? 뭐 보통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올림픽이나 이런 큰 이슈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또 LG 팬으로서 네. 아 LG 또 오늘 뭐, 축구 얘기 나오다 또 LG가 네. 튀어나옵니다. 매주 야구 얘기 넘어가야겠죠. 빠지겠네요. 네. 저에게는 LG는 사랑이니까요. 네. 우리 LG가 달라졌어요. 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거 뭐 같은데. 차이가 없는데? 네, 매년 올해는 다르다 하면서 놀리고 있긴 한데 네. 올해는 일단은 단적으로 비교해봐도 예년에 비해서 FA 계약이 상당히 실적이 좋았잖아요. 아 시즌 끝나고. 네, 잡을 선수 잡고 예. 네, 성적은 네 아니고요. 이제 시즌 후에 이제 수서브리그 때 잡을 선수 잡고 보강도 알차게 하면서 내년 시즌을 좀 더 알차게 준비하는 걸 보면서 내년은 다르다. 네. 이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가 벌써 내년엔 다를 거야. 네.
벌써 이제 횟수로 두 자릿수가 됐나요? 그러고 네. 있는데 정말 내년만큼은 다를 거라고 예. 생각하면서 이제는 프런트 이제 백술길 단장도 야구 공부를 하고 있구나. 올해만큼은 이제 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따뜻한 겨울이다. 네. 그것만 해도 참 만족스러운. 이번 한 해였습니다. 스토브 리그의 결과가 종석 씨에게는 가장 네. 감격이었군요. 정말 따뜻한 스토브 리그였기 때문에 네. 작년이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효석 씨가 옆에서 왜 웃는지. 큰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LG 팬으로서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이슈가 없을 거예요. 과연 정확히 1년 후에 종석 씨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 그래요. 효석 씨도 LG 팬인데 공감을 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따뜻했습니까? 이번 스토브 리그? 요번에는 예 정말 따뜻한 네.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가장 감격스러웠나요? 효석 씨도? 효석 씨에게 가장 그 큰 이슈는 뭐였나요? 저는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K리그의 세계화 세계화? 큰 이슈가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 K리그가 세계화가 됐습니까? 올해? 사실 저도 K리그를 잘 안 보는 사람인데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 반크를 통해서 이제 사귄 외국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콜롬비아 친구인데 그 콜롬비아에 몰리나라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네. FC 서울의 몰리나 선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몰랐는데. 근데 오히려 그 콜롬비아에 있는 그 친구가 K리그를 찾아보더라고요. 우리가 박지성 경기 챙겨보듯이. 네. 그런 식으로 보는데 저는 상당히 충격이었고 어허. 아, EPL도 아니고 뭐 라리가도 아닌데 K리그를 챙겨보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상당히 예, 강했습니다. 남미에서도 K리그를 보는구나. 근데 우리는 안 보는데. 그렇군요. 네. 그게 가장 크게 예, 애국자인데? 좋은 친구들 갑자기 애국심 발동. 이거 뭐 LG 국내 사기업만 챙기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애국심을 발휘하는 장면이 벌어지고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K리그가 좀 잘 되면 네. 좋지 않을까. 예. 저는 효석 씨가 K리그에 그런 애정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급 생긴 것 같은데요. LG에만 무한 애정을 보이다가 급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힘찬 씨는 어떤 게 있습니까? 2012년 저는 박지성 빠니까요. 네. 박지성 선수의 QPR 이적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고요. QPR에 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 전혀 당시에? 못했죠. 왜냐면은 이적은 제가 하긴 할 거다라고 작년에- 생각을 했나요? 아니죠. 작년에 맨체스터를 갔다 왔잖아요. 아 그렇죠. 영국. 가서 박지성 선수 저지까지 샀는데 네. 산지 6개월 만에 그냥 그때 리버풀하고 경기 보고 왔죠? 그쵸. 박지성 선발까지 나와서 와 네. 내가 드디어 꿈을 이뤘구나 했는데 아니 뭐야 시즌이 끝나니까 이적이네. 그게 정말 멘붕으로 다가왔죠. 그때 가서 보고 오길 잘했네. 그쵸. 평생 못 볼 법한 한 장면들이니까. 막차 잘 타셨습니다. 그래서 충격도 크기도 했고 근데 하지만 그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네. 그 이유가 더 문제였으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 네.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이슈가 다 좋은 것만 이슈는 아니잖아요. 네. 나쁜 것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저에게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픈 이슈가 아니었나. 다른 팀에 가길 바랬군요. 아니요, 뭐 일단은 메뉴에 계속 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고요. 네. 글쎄요, 따로 그렇게 어디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참 박지성 선수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금 최고 스포츠 스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은. 네, 안타깝습니다. 부디 강등이 되지만은 않길 바랄 뿐이고 박지성 선수가 그 정도의 존재였군요. 힘찬 씨한테. 그렇죠. 맨체스터 간 이유가 그거니까요. 네. 그래요. 자, 그 옆에 오늘 손님 멘트 기대됩니다. 글쎄, 이 우석 씨는 어느 종목의 취향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종목의 취향이세요? 아, 저는 해외 축구 많이 보는데요. 네. 이 친구는 아스날 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사실 10월 달에 런던에 가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을 보고 왔는데 올해 10월이요? 예, 올해 10월. 얼마 안 됐네요. 근데 그때가 A매치 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행기 표는 한 6개월 전에 예매를 했는데 그래서 전 시즌이잖아요. 6개월 전이면은. 그래서 예매를 했는데 딱 가서 보니까
A매치 데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경기장만 보고 왔습니다. 아, 누구는 이렇게 메뉴 막차 타고서 선발까지 나와주고, 누구는 때마침 A매치 걸리고. 슬프네요. 아. 그래도 요즘 잘하고 있잖아요, 아스날. 아스날 너무 좀 그래도 매 시즌 시작하면서 기대를 항상 하는데 항상 처음에 보다가 한 6라운드쯤 되면 이제 또 안 보고 아, 또 올라오면 또 보고 뭐 그러다가 그냥 맨날 끝나서 네. 예전만큼은 그렇게 축구를 뭐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해외 축구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과연 2012년 큰 이슈도 해외 축구에서 나올런지 궁금합니다.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일단은 메시가 해외 축구 나옵니다. 메시가 골을 요즘에 많이 넣잖아요. 네. 올 한 해 그 골을 넣은 게 91골 현재. 게르트 밀러가 세운 85골을 넘어뜨리고 91골을 세웠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놀라웠고요. 네. 그리고 저 이번에 라리가 쪽에 좀 흥미가 좀 있는 게 메시가 그 골 기록을 세운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신계라고 불리웠던 그 바르셀로나와 그 레알 마드리드 그 신계 영역이 깨졌다는 거. 중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낑겨가지고 네. 그 깨졌다는 거에 대해서 흥미로운데 또 거기에다가 팔카오라는 선수가 그 양대 산맥이었죠. 그 메시랑 호날두 선수 그 득점 기록 또 그 사이에 또 그 낑기는 구도에 네. 지금 껴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라리가에서 이렇게 세 가지 굉장히 메시, 호날두, 팔카오 3명 중에 누구에게 가장 표를 주고 싶으세요? 당연히 메시죠. 메시. 메시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메시. 메시는 신이다. 마라도나 영역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국가대표에서는 메시가 아직 딱히 뚜렷한 활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라도나가 되려면은 국가대표에서도 확실히 족적을 남겨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메시 국가대표에서 활약하는 모습들 보면 메시 빠지면 아르헨티나도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메뉴에 루니가 빠지면 답답해지듯이 크게 뭐 골을 넣거나 이런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고 없음에 팀 전력이 크게 좀 차이가 난다고 저는 그런 경기를 좀 많이 봐서 감독이 그런 잘해야죠. 느낌이 있네요. 네. 메시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그렇군요. 메시의 그 골 행진, 라리가의 판도 변화, 한두 변화. 해외 축구 바다운 멘트였습니다. 우석 씨가 아주 저건 얘기가 되게 기네요. 그러게요. 어느 순간에 껴들어야 될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 듣고만 있었던 평균 씨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먼저 평상시에 어떤 종목 관심이 좀 있으세요? 네, 저도 방금 힘찬 PD님처럼 굉장히 맨유 팬이거든요. 메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맨유 팬은 아닙니다. 그럼 박지성 팬입니다. 전 맨유 팬이거든요. 네. 이쪽은 메뉴의 박지성, 저쪽은 박지성의 메뉴. 그렇죠. 네. 그래서 맨유 팬이어서 마지막 경기 보셨나요? 맨시티랑 우승 아. 경쟁에서는 네. 그걸 보면서 정말 맨유가 이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우승을 놓쳐서. 네, 아쉬웠죠. 지금 제가 순간 형균 씨 얘기 나오면서 뜨끔했는데 사실 제가 준비한 2012년 최고의 그 장면은 맨시티 우승이었군요. 맨시티 우승 그거였거든요, 제가. 그 반면이었군요. 네, 그래서 지금 뜨끔했는데 그 얘기 좀 바로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마지막 라운드였잖아요. 네. 그 퍼거슨 감독이 경기 전에 클래스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호언 장담을 그렇죠. 했는데 샀어요. 네, 샀죠? 클래스를 돈으로.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때 좀 상황을 보니까 마지막 라운드였고 두 팀이 승점이 똑같았어요. 골득실에서 맨시티가 8골이 앞선 상황. 그래서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사실 맨시티가 좀 상황은 유리했어요. 맨유는 누구죠? 썬더랜드 원정 경기를 갖고
그리고 맨시티는 홈에서 QPR이었죠. 당시 17위였던 QPR QPR이었네요, 그게. 그 강등이 되느냐 거기도 좀 똥줄이 타는 상황이긴 했죠. 그렇죠. 예. QPR이 강등이 됐어야 박지성이 안 갔을 텐데. 안 갔죠. 그렇죠. 볼튼이 그리고 남았고 볼튼이 살았죠. 그렇죠. 모든 게 꼬였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아마 우리나라에서 생중계는 케이블에서 맨시티 경기를 아, 맨유 경기. 맨유 경기를 해줬나요? 네, 제가 계속 이렇게 그렇죠. 번갈아 번갈아 그렇죠. 가면서 아, 하죠. 박지성이 있었을 때니까. 네. 저는 인터넷에서 볼튼 경기 챙겨봤습니다. 저는 기억으로 맨유 경기가 끝나고 바로 네. 넘기더라고요. 네. 어, 아, 맞아. 맞아. 맨유 경기가 맞아, 먼저 맞아. 끝났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다는. 네. 왜냐면 제대로 맨시티 경기가 재밌기는 훨씬 재밌었던 거고. 드라마였잖아요. 주인공이, 그쵸. 그게. 네, 주인공이 맨시티였는데 네. 그걸 중계 안 하고 맨유 경기를 하다가. 네. 네. 그렇죠. 저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은 이유가 좀 경기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라마죠, 진짜. 사실 QPR이 한 명 적은 상황에서 맨시티가 2대1로 끌려가다가 이제 무승부만 해도 이제 메뉴는 이기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오랜만에 찾아온 네. 기회가 날아가는 거였는데 91분 30초에 동점골 93분 30초에 역전골 난리의 도가니가 났던 그게 5월 중순이었는데 저는 올해 가장 큰 장면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44년 만에 우승. 첫 우승이었나요, 맨시티가? 첫 우승은 아니고 44년 만에 44년 만에. 어. EPL 네. 이후로 첫 우승 아닌가요? 그렇죠. EPL 체제로 EPL 로. 들어선 이후에는 처음이죠. 그렇죠. 예. 그때 그 만치니 감독 애타는 그 장면들도 계속 비춰졌었는데 생명이 연장이 되느냐 안 네. 되느냐.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스포츠구나. 좀 그런 기억이 있는데 형규 씨는 멘붕에 빠졌었군요 그 당시. 네, 그죠. 그때 맨시티 경기가 끝나고 관중들이 다 밖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참, 이게 맨유였어야 되는데 하는. 맨유가 우승했으면은 관중석으로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에. 선더랜드 홈이었으니까. 그렇죠. 야. 뭐 그것도 그랬고 네, 뭐 맨유야 뭐 우승을 거의 밥 먹듯이 하던 팀이라서. 그 경기에 맨시티 경기장에 있었던 관중들은 개 탔죠. 난리 개탄 났겠죠, 거 진짜 일생의 일대 그 장면을. 그렇죠. 근데 경기도 워낙 드라마틱했고. 예. 정말 드라마다. 예. 그런 경기 앞으로도 더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경기는 아니었지만 제가 뭐 네. 메뉴 바도 아니고 맨시티 바도 아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 장면으로 한번 꼽아봅니다. 예. 다들 축구를 다 좋아하다 보니까 네. 5월이었잖아요. 5월 중순. 그렇죠. 그 다음 런던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건 싹 사라졌네요. 오늘 올림픽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네. 그러게요. 올림픽 야, 뭐- 축구 3위 하고 메달도 땄고 그렇죠. 그러게 여러 축구 가지 쪽에도 있었는데 메달을 펜싱도 땄는데 얘기가 많았었고 자기 관심 분야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저는 올림픽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박태환 선수 실격됐다 다시 살아났고 아. 그날 하루에 그 파란만장했던 그 상황. 네, 그 신아람 선수의 그 펜싱에서 네. 오심. 끊이지 않는 네. 네. 오심 논란. 그것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올해 올림픽에서 펜싱이 역대 최고의 성적도 기억에 남고. 예, 올림픽 축구도 한일전 그렇죠. 잊을 수 없는 경기였고 동메달과 함께 군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네. 참 뭐 스포츠 쪽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다사다난했네요 진짜 네. 2012년은. 네. 이렇게 해서 올해는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남은 4일 동안에 뭐 별거 없겠죠? 뭐 리그 경기 정도 지금 저희가 나눈 거를 뒤엎을 만한 무슨 사건이 일어나진 않겠죠, 설마? 자, 그러면은 올해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바로 이어서 내년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온더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2013년 내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텐데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은 내년에 가장 기대되는 경기, 뭐 내지는 사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희망 뉴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한번 얘기를 해보죠. 종석 씨, 또 LG 얘기 나오지 않나 좀 걱정은 됩니다만. 죄송합니다. 사과부터 그 얘기가 있잖아요. LG 팬과 어디였죠? 누구 팬은 리버풀. 팬은 사익감으로 1위다. 네. 시조 인내심이라서. 있습니다. LG는 내년에 4강을 갈 걸로 생각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뭐 효석 씨가 지금 뭐 K리그 얘기를 하면서 뭐 되게 약간 애국심을 자극했는데 저는 네. 끝까지 LG 팬으로서 내년은 다르다. 이번에 취업된 게 LG는 아니죠? 아 죄송하지만 삼성.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올해 LG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입사는 또 라이벌이죠. S사. 네, S그룹으로 올해 우승했던. 입사를 하면서 아 나도 차라리 속편하게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을 하면서 우승도 즐기고 애사심도 키울까 생각을 했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이어온 그 LG 사랑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좀 LG가 4강을 가서 더 이상 이제 놀림받는 D2D 팀이 아니라 네. 정말 알찬 팀이 되기를 정말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네, 바라고 있어요. 올해 참 머리가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직관을 10경기 정도 갔는데 홈 직관 7연패를 했습니다. 정말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참 LG는 사랑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내년에 LG의 4강 가능성 몇 %라고 보십니까? 물론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스토브리그 때 보강을 했다고 하지만 네. 솔직히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근데 기대를 하는 거죠, 팬으로서.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 왜냐면은 예전에 2002년도 때 이제 김성근 감독 시절에도 그렇게 우승 전략하고 가까운 전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많이 터지면서 네. 한국 시리즈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추억을 되살려서 좀 더 올해는 어떠한 다른 기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또 새로운 유망주나 이런 게 등장을 하면서 좀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지금 드는 생각이 내년에 종석 씨가 분명히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야구장 데려갑니다. 삼성과 LG의 경기를 한 번쯤은 가게 될 것이고 네. 거기서 마음에도 없는 삼성 응원단에 앉아서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저는 그 장면이 지금 머릿속에 확 지금 그려지네요. LG 경기를 갈 때마다 자주 나오던 게 LG 관련된 이제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이 응원을 나오더라고요. 네.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플랜카드를 펼치면서 항상 또 삼성전을 많이 갔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한판 붙자 이러면서 일부러 그렇게 좀 보내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과의 경기 때 신입사원을 보내서 한판 붙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사이에 껴서 한판 붙자 소리 지르면서 하면서도 뭔가 되게 묘하더라고요. 근데 반대편에서 본다면은 참 가슴이 무너질 듯한 자, 어렵네요. 그래도 중심을 잘 LG입니다. 잡으실 건지 네, 걱정이 됩니다. 저는 무조건 LG입니다. LG 트윈스 이거 팬입니다. 이거 잘 저기 캡처 아 이거 찍고 근데 잘 저장해 놓으시고 해놨다가요. 네. 저 이거 내년에 한번 다시 그죠? 네. 네, 모셔다 놓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약간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회사에서 이런 거를 혹시라도 알게 되면은 곤란해지진 않겠죠? 제가 백사정이고요. 저는 LG 팬이 아니라 LG 트윈스 야구 팬입니다. 네. LG 그룹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네. 모르니까 정석 씨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석 씨는 내년도 어떤 것들 기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그 중에 하나는 이상훈 선수가 코치로 돌아왔잖아요. 네. 야생마가 돌아왔기 때문에 야생마가 코치로서 좀 성장해서 LG 왔을 때 결국 다시 LG로. 우승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일단 LG. 올해는 4강 가고요. 이제 이상훈 코치가 왔을 때는 네.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이상훈 코치 한 명으로 10년 만에 11년인가요? 이제 내년이면? 바로 네. 우승권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이 LG 팬하고 리버풀 팬이 왜 1위인지 1위가 이해가 되는군요.
LG는 사랑입니다. 그럼요. 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야구 이야기인데요. 네. 임창용 선수가 컵스로 이번에 갔는데 부상을 좀 잘 이겨내고 네. 다시 한번 승리하는 그런 신화를 써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유현진 선수야 어리고 알아서 잘 할 것 같은데 임창용 선수는 이제 다음을 기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번에 꼭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방송할 때 효석 씨가 없었잖아요. 네. 그때 임창용 선수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내년이야 뭐 재활하고 내년에 거의 막판에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준비하는 있어요. 기간이니까 둘째 치고서라도 그 다음 시즌부터는 어떤 정도의 활약을 하게 될지. 그냥 제 생각은 중간 겐투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하면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팬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겠지만 아직 마무리를 맡기에는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푸지와라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임창용 선수가 잘해서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거 생각나는데요. 갑자기 김병헌 선수도 언더핸드 팩잠수함이라고 해서 마무리로 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임창용도 제가 김병헌 투수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 언더핸드 특유의 폼을 되게 좋아하고 마무리로서 그 마지막에 이제 승리를 환호하면서 챙기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효석 씨 말대로 임창용 선수가 컵스의 마무리 투수가 돼서 김병현처럼 월드 시리즈에 나가서 우승 세레모니를 챙기는 그 마무리 투수가 됐으면은 하네요. 국위 선양도 좀 네. 해주고. 2013, 14 정말 희망 뉴스네요. 그게 오버랩이 될 수 있을 만큼 데자뷰가 될 만큼의 활약을 펼쳐주기를 혹시나 음. 시카고 컵스가 내년 시즌 성적이 좋아서 포스트 시즌도 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그쯤 되면 임창용 선수가 돌아오는 타이밍일 것 같은데 뭐 포스트 시즌 때 깜짝 활약이라도 해준다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힘찬 씨는 내년도 저는 어떤 게 예상되십니까? 당연히 지금 수렁에 빠진 QPR을 네, 박지성 선수가 다시 돌아와서 구세주. 강등 위기에서 구해내는 그런 희망을 꿈꿔보고요. 네, 그게 가장 큰 거고 내년에 보니까 뭐 피겨 대회 1월달에 있고 그다음에 세계 선수권도 3월에 있고 그다음에 WBC도 3월에 있고 예, 그렇게 국제 대회가 굵직굵직한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니까 일단 프로야구도 이제 9구단 체제로 일단 올해 내년에는 돌아가니까 그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고 과연 그 9구단에서 한화가 9위를 할 건가? 한화 팬이죠? 네, 그렇게 될 건가? 아니면은 좀 김웅용 감독이 어떻게 살려낼 건가? 네, 이현진도 없는데 그런 거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리고 K리그가 1부 리그, 2부 리그 이제 나눠져서 시즌이 운영이 되는 첫 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기대가 되고 2부 리그에 예전에 응원했던 팀들이 다시 생겨서 리그를 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안양 시즌권을 끊으려 합니다. 오, 안양 시민이니까요. 2부 리그에 있는 그쵸. 팀인가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1부 리그도 1부 리그지만 2부 리그도 1부 리그만큼 흥하지 않을까 첫 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렇게 돼야 그 다음 해에도 꾸준히 그런 인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안양 FC 상당히 폭넓게 슈퍼파워 안양. 내년도를 훑어주셨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가장 힘찬 씨에게 최고의 내년도에 선물이 될 만한 장면 저는 지금 뭔가요? 설정이 됩니다. 5월 중순에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 때 아하. 거의 강등권에 있던 QPR의 상황 박지성 선수의 결승골로 잔류 확정 요 정도 해주면 그렇죠.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더할 생각이 나위 듭니다.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박지성 특집 한번 가죠. 자료는 혼자 알아서 준비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석 씨는 예,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예, 저는 아스날 팬이잖아요. 네, 아스날이 그 벵거 감독이 그러니까 유망주 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말하는 우량주들, 그러니까 우량 선수들을 좀 영입을 해서 좀 다음 시즌에 이제 더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죠. 아주 큰 바람입니다.
그 우량주들을 데려오는 게 벵거 감독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자금 상황도 뭐 괜찮아졌으니까 네. 성적을 위해서라면 좀 투자도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스날에 이번에 앙리가 단기 임대 되지 않았나요? 올해도 단기 임대 설이 있어서 설이 있어요 지금 네. 현재. 1월부터 뛸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거의 뛰는 네. 예, 제가 얘기 들은 거는 1월에 임대가 되긴 하는데 아스날 측에서 원하는 거는 시즌 종료 때까지 임대를 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앙리 소속팀이 레드불인가요? 네. 예, 앙리 소속팀 쪽에서는 그 1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그렇게만 임대 짧게 단기 임대를 원한다. 그래서 그거를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 모르겠네요. 아스날이 성적이 좋으면 우석 씨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축구에 대한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관심. 네가 관심을 가지면 뭐가 더 좋아지니까. 아스날 저도 예전에 아스날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앙리와 그 베르캄프 그리고 피레스와 윤베리 무패 우승 멤버. 네, 무패 우승 멤버 할 시절에 정말 대단했었는데 네. 뭐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정말 그냥 특색 없는 팀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참 우석 씨 말대로 되려면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LG 4강과 아스날 우승 뭐가 빠를까요? LG 4강이 빠릅니다. 에이, 아스날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요? 나가서 따로 2차 배틀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메뉴 빠라고 밝히신 현균 씨는 또 메뉴 얘기하는 거 아니지? 네, 맞아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했는데. 뻔한 멘트는. 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뉴 팬인데 네. 지금 메뉴가 골을 엄청 많이 먹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최다 실점 네, 거의 우승팀 되는 거 최다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 네. 오늘.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지성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말에 퍼거슨이 혹해서 박지성을 재영입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네요. 환영할 박지성을- 만한 소식이네요. 재영입하려면 QPR이 강등이 되는 게 개연성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싶은데. 그런 게 전례가 있었나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맨유가 네. 나이 들어서 내보낸 선수 치고 다시 돌아온 경우가 스콜스? 스콜스가 뭐 은퇴시켰다 다시 은퇴시켰다가 다시 복귀시키고. 복귀한 사례가 있었죠. 희망이니까요, 뭐. 박지성의 메뉴 재입단. 네. 좋네요. 오, 땡기는 소리입니다. 괜찮은데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왜 메뉴 바가 되신 거예요? 99년도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아, 이거 박지성 입단 훨씬 전부터 하는 거야. 그때 횟수까지 메뉴판. 네, 그때 트래블 했을 때 네. 그때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메뉴 경기를. 형 왔을 때 그러면 또 남다르셨겠네. 그죠? 네. 그때 더 팬이 됐죠. 오. 그때부터 이제 많이 챙겨보기 시작했죠. 네. 그런 오랜 애정이 있었군요. 아스날은 왜 아스날 바입니까? 저는 그냥 무패 우승 때 네. 플레이가 너무 환상적이어가지고 네. 공이 땅에 붙어 다니는 땅볼 패스 위주. 너무 환상적이에요. 이분들은 한국인들이 유럽 무대에 이렇게 자리 잡기 전에 꽤 오랜 기간 이렇게 유럽 축구를 보신 분들이었군요. 요, 메뉴에서 가장 키 플레이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룬이죠. 루니. 네. 동감입니다. 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적극 되죠. 동감합니다. 저도 네. 그 부분. 그렇군요. 생각지도 못했던 박지성의 메뉴 재입단을 얘기를 해주셔서 솔깃했습니다. 순간. 그렇네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박지성의 메뉴 재입단보다는 은퇴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거였어요.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로 갔잖아요. 그 추신수 선수도 이적을 했고 성적이 좀 괜찮은 팀들로 가서 아무래도 이기는 경기를 올해보다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류현진 선수는 기대가 되는 게 다저스라서 저는 사실 기대가 돼요. 다른 팀이면 별로 뭐 기대가 안 되는데 다저스에서는 왠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시 좀 메이저리그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인기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사실 최근에 프로야구가 너무 잘 나가니까 메이저리그 우리나라 선수들도 거의 없고 활약이 뭐 미비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프로야구는 뭐 프로야구대로 잘 나가겠지만 이변이 없는 한 메이저리그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살아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선수들이 잘해서 계속해서 좀 메이저리그 가는 선수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류현진 선수 과연 몇 승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류현진 선수가 타자가 아니라 투수니까 첫 해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해니까 올해 두 번째 해에 망할 수는 있을지언정 분석당하기 전에 네. 이제 그러니까 타자는 첫 해에 완전 애를 먹는데 보통 류현진 선수는 투수니까 그래도 첫 해는 조금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내심 바라는 거는 박찬호 선수가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네. LA 다저스하고 그래도 2년이 있으니까 류현진 선수하고 같이 LA 다저스 쪽에서 일을 하면서 좀 많이 도와줬으면은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 미국 가서 네. 류현진을 도와라. 도와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류현진 뒷바라지. LA 다저스 코치진으로라도 이렇게 연수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되게 박찬호 선수가 너무 아쉬워요. 하나에서 너무 빨리 떠나왔기 때문에 네. 좀 더 소식이나 많이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왕이면은 이제 류현진과 가까운 곳에서 물론 알아서 잘 도와주겠지만 네. 많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덩달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훈훈한 선후배의 모습. 네. 멋있잖아요. 그 LA 다저스를 이어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보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더그아웃에서 이렇게 파이팅하고 있는 모습 보면 더가웃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박찬호가? 영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조승수. 하나 경기 때 둘이 류현진하고 김태균하고 이렇게 박찬호 같이 더그아웃에 앉아 있는 모습 보면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 세 명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면서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사라지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한순간의 꿈이었습니다. 네. 딱 1년 만에 이렇게 은퇴를 해버려서. 꿈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워낙에 또 애틋한 제가 또 좋아하는 두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자, 2013년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내년은 올림픽도 없고 월드컵도 없고 큰 이벤트라고 하는 게 WBC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아까 뭐 피겨 얘기를 주셨는데 국내 이슈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올해 뭐 앞서 얘기 나눈 대로 올해의 그 장면들보다 그 이슈보다 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소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게 희극일지 비극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나눴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종석 씨가 떠나는 날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네. 전해졌어요. 군대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얘기 들으면 언니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가는 거 아닌데 지난 회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예고를 하긴 했죠. 네. 준비는 다 끝나셨나요? 뭐 준비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네. 이제 졸업을 하고요. 네. 졸업 전에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회사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생업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온더 스포츠를 참여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오늘이 종석 네. 씨가 함께하는 만약에 이제 방송- 온더 스포츠 마지막 방송이군요. 네, 방송 참여는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네. 네,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를 아. 오늘 드리려고. 멀리 가시게 되는 거죠? 조금 멀죠. 근무지가 천안입니다. 천안. 네, 그래서 참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하차를 하차를. 8회 만에 대단한 분 하차를 내려가십니다. 저희끼리 종석 씨 없을 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캐릭터 잡아가쯤 되는데 빠지게 됐다. 러시아 아쉽다. 얘기 나올 때마다 그리워지겠네요. 러시아는 제가 홀로 어떻게든 지켜보겠습니다. 네. 러시아는 뭐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LG는 효석 씨가 홀로 지키면 될 것 같은데. 네, 효석 씨가 있기 때문에 LG는 미련 없이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석 씨가 나가고 오늘 손님으로 오신 이분들이 뭐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이 친구들이 원하면 들어올 수 있고요. 네. 안 원하면 말고요. 오늘의 이 활약도를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게 그렇군요. 쉬우니까요. 아무튼 종석 씨 8회 동안 네, 고생 많으셨고. 2달이네요. 네. 벌써 2달 됐네요. 그렇죠. 그러네. 네. 저도 한 회 빼고는 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처음에는 이게 그 박힘찬 PD 제의로 그냥 이렇게 한번 이런 걸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해봤는데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막상 초반에는 정말 뭔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하면 할수록 재밌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이렇게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듣는 걸 보면서 주변 분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저희 누나가 애청자입니다. 어허. 굉장히 같은 LG 팬이기 때문에 지적질을 항상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 조심해라. 말을 똑바로 해라. 그러면서 또 누나 남자친구 또 야구 팬이라서 네. 피드백을 해주는데 이제 또 제보를 또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런 이슈들이 있다 이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게 방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느끼기도 했고요. 방송인의 맛을 제대로 네. 느끼고 하차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살짝 이런 네. 게 간접적으로나마 네. 느끼게 됐고요. 네.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네. 아쉽긴 하지만 뭐 외국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천안이니까 시간 나면은 놀러 오시고 게스트로라도 네. 오겠습니다. 전화도 좀 하시고 러시아 소재가 나올 때마다 제가 연락 한 번씩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굳이 출연하지 않아도 언급은 되겠네요. 그때마다. 그러니까요. 제가 꼭 네. 확인하겠습니다. 저 애청자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온더 스포츠 8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해가 바뀌고 나서 9회로 다시 돌아오겠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연말 마무리 잘들 하시고 새해 또 건강하게 종석 씨 빼고 만나봅시다. 오늘 손님으로 오신 분들도 감사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즐거운 시간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굉장히 재밌네요. 굉장히 재밌다고 지금. 다음 주에 또 오시는지 다음에 모르겠네. 또 오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체 좀 회의를 해보고 이분이 과연 와서 도움이 되는가?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네. 회의를 해보고 종석 씨도 뭐 나름 의견을 주시겠고요. 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아무튼 두 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8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봅니다. 온더 스포츠!